자, 세 번째 챕터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수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할 때,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너무 좋아.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그 수단에는 뭐가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간호수단인 방문 간호 활동을 활용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방문 간호 활동이 나왔습니다. 자, 방문 간호 활동과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좋은 게 뭘까요?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방문 간호 활동. 지역사회 간호사가요, 대상자를 찾아갈 거예요. 대상자가 지역사회 간호사를 찾아올 거예요. 반대죠. 그래서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방문 간호 활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방문 전에, 방문 중에, 방문 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B- C급 정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방문 전중 후 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하는 걸 보니 우리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방문 전 활동이에요. 방문 전 활동, 내가 대상자를 찾아가기 전에 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뭐랄까요? 첫 번째, 대상자와 가족의 이해를 위해서 기록부나 상담 일지를 확인하고 그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알고 있는 기관이나 다른 보건요원들과 토의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고 구체적인 간호계획을 세운다. 왠지 구체적인 간호계획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죠? 대상자들을 안 만나보고 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그 간호는 뭐가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예상되는 간호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계획 짜는 거 필요해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전문가란 얘기죠.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기록들과 자원들을 통해서 확인해낼 수가 있다고요. 자, 두 번째,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소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고 약속 정하게 해야죠. 간호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록지, 기구, 약품, 검사, 측정기구, 각종 용품 등을 소독하고 정리하고 보충해서 방문 가방을 준비한다. 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방문에 필요한 교통수단 알아보고 방문 행선지, 목적, 출발 시간, 돌아올 예정 시간을 다른 보건요원들에게 보고하고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돌아오는 시간. 얘도 들어가야 되죠. 나를 보호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문 중 활동이에요. 만났습니다. 대상자를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소개해야죠. 라포 형성해야죠. 방문 간호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신뢰관계 형성해야 됩니다. 자, 주의 깊은 관찰, 적절한 질의응답으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다 알고 갔지만 그래도 이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우린 또 찾아내야 된다고요. 요구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가족 자원,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간호사는 적절한 간호 계획 세우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문장이에요.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동원 가능한 가족 자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잘 찾아내서 최대한 활용하는 거 너무 좋아요. 얘 오케이.
간호사는 적절한 간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이게 틀린 거죠. 뭐가 틀렸어요? 지역사회 간호에 있어서 대상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계획을 지역사회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같이 세워야 한다고요. 이게 틀린 내용이죠. 자, 적절한 간호 계획을 대상자와 함께 세워주셔야 돼요. 방문 후 활동, 갔다 왔단 말이죠. 정리해요. 방문 활동에서 확인된 대상자의 특징, 건강 문제, 앞으로의 계획 등을 기록으로 당연히 남겨야죠. 대상자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간호 활동에 대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확인한다. 왠지 맞는 듯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디 가요? 자, 대상자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활동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고 싶대요. 이건 방문 중에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방문 중에 내가 간호를 제공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제공한 간호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들의 만족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고 방문 중 활동이 되겠습니다. 방문 후 활동이 아니에요. 자, 의뢰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뢰해야 할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추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추후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다른 보건요원이나 상급자에게 방문 결과를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도 하고 방문 활동의 진행 과정과 간호 수행의 적합성,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고 반영합니다. 자, 잘못된 거 2개 찾았는데 사실 쭉 보면 그냥 가볍게 쭉 보면 사실 찾기가 어려울 만큼 매력적인 그 답안들이었어요. 그럴듯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2번째, 지역사회 간호사가 간호수단으로 방문 간호를 활용할 경우 기대되는 장점을 건강관리실과 비교해서 4가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문 간호와 건강관리실 같이 묶어서 공부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방문 간호, 간호사가 간다. 건강관리실, 대상자가 간호사에게 온다. 자, 대상자가 건강관리실보다 긴장감을 덜 갖게 된다. 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편안하죠. 나에게 익숙한 공간이니까.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와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해줘요. 너무 편리하고 좋죠. 건강관리실 방문을 위한 이동이나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장점이죠.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 시설, 가족관계, 기타 자원 등 건강관리실에서는 알아낼 수 없는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족 내 환경을 간호사는 그 환경 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 환경에 있는 자원을 간호사는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너무 좋죠. 가정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대상자가 찾아가야 하는 건강관리실과는 달리 가정방문은 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방문을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손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대상자가 관계에 있어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째. 건강관리실에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가정 방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건강 서비스 제공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방문 가구 인근에 거주하는 새로운 대상자를 또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은 대부분 건강관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4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엔 건강관리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건강관리실로 온다. 건강관리실에는 모든 도구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다른 파트도 있다. 그러니 필요한 다른 파트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을 묶어서 모임화 시켜줄 수도 있어요.
장점, 단점 볼게요. 자, 건강관리실에 비치된 다양한 물품, 기구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방문 활동에 비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경제적이죠. 한정된 공간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만함이 적어지죠.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상담, 의뢰활동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자, 2층에 올라가시면요. 무슨 과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요. 자,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기회가 제공된다. 모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요. 단점, 건강관리실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상자가 긴장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죠. 대상자와 가족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상황에 적합한 시범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간호가 좋아. 그죠?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사는 여러 종류의 자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 자원 활용을 위한 자원 연계와 의뢰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자,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뢰는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의뢰는 좀 중요하게 보자. 의뢰에 고려해야 할 점, 잘못된 거 3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기준이 명확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의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의뢰 기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다. 자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필요할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절차 명확히 하는 거 당연한 얘기. 이용 비용에 대한 지불 방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의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지역사회 간호사가 내리도록 한다. 왠지 맞는 문장 같아요. 내가 전문가잖아. 지금 우리 대상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자원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의뢰시켜주면 되겠다 라고 결정 내리기가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대안을 제공해 주는 사람인 거지 결론은 대상자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대상자가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상자가 해야 된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으나 결정은 대상자가. 의뢰는 가능한 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의뢰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능한 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요. 자, 기관에 의뢰할 때는 대상자에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의뢰 양식에 필요한 정보는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정보 줬잖아. 그러면 개인정보도 있는데 직접 한번 적는 게 좋겠어. 아니라는 거죠. 자, 기관의 의뢰 시에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의뢰서를 직접 작성해 줍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자, 의뢰 직전에 대상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보건교사는 간호수단으로 상담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담 많이 사용하죠. 그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상담 왜 하는 거야? 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담 왜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준다.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너 문제 이거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도와준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세요.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 개개인은 스스로 문제의 실마리를 인식하게 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게 되면 그들의 역량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상담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상담의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거예요. 그 단계에서 각각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상담해요. 관계 형성부터 해야겠죠. 그래야 대상자가 자기 얘기를 할 테니까. 관계 형성.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니은과 디귿을 할 겁니다. 대상자가 자신이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 상담의 목적을 니은하고 지금까지 행동과는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상담자의 행동 방향을 상호 탐색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디귿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의 목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상담의 목적을 탐색하고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 모든 상황이 상호 만족한 상태가 될 때 종료하도록 한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만나서 신뢰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들은 다음에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탐색하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이제는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호가 만족하면서 종결하면 됩니다. 관계 형성, 경청, 탐색, 직면 요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간호 제공에 1차적으로 초점을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작성 방법을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 친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했고요. 밑줄 친 C와 D의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교사 시험에서의 출제는 C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래도 우리 짚고는 넘어갑시다. 자, 기역의 역할, 니은의 역할, 디귿의 역할입니다. 역시 얘도 구조화 시켜주셔야 돼요.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 역할 안에는 이러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있어. 이 역할에는 이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이 역할에는 이 역할이 있어. 이 분류부터 구조화 시켜주셔야 된다고요. 자, 대상자 중심의 역할에는 직접 간호 제공자, 교육자, 상담자, 의뢰자, 역할 모델, 사례 관리자가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중심의 역할에는 조정자, 협력자, 그리고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에는 변화 촉진자, 옹호자, 사회적 마케터, 연구자가 있어요. 자, A와 B가 이렇게 보입니다. A와 B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교육자, 상담자, 다른 역할을 합니다. 자, 교육자는 대상자에게 건강에 영향하는 요인을 설명해 줄 거예요. 설명해 준다. 인지적인 차원입니다. 지식 전달이에요. 건강행위와 관련된 태도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식 전달, 그래서 태도가 변화하고 행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상담자의 역할은 대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지식 전달이지만 얘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교육자는 알려주는 역할, 상담자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조정자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조정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해서 어떤 서비스가 중복되는지, 누락되는지,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너는 이 역할을 해. 너는 이 역할을 해. 너는 이 역할을 해. 역할을 분담하게 되면요. 역할을 나눈다는 얘기죠. 역할을 나누게 되면 이걸 잘 나눠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중복이 생기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복되는 건 자원의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비어버리면 목표 달성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과 결핍을 피해야 한다고요. 중복되지 않게, 결핍되지 않게 이 업무들, 이 분담된 것들을 잘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자, 변화 촉진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촉진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자, 옹호자는요. 대상자가 좀 더 독립적으로 자기 결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사가 대상자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변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니, 대상자가 이 법을 잘 몰라. 이 정책을 잘 몰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해. 응당 받아야 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받아요.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면 간호사가 대신해서 그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대변해 줄 거예요. 이러한 역할을 옹호자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역사회 간호 개론에 대한 서답형 문제 푸는 연습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좀 감이 오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잘 풀어내셨어요? 정말 키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그 기입형에 잘 적어 넣으셨나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적어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잘 찾으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키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적어내가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풀어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개론했습니다. 2단원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키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더 정확하게 적어내는 연습들 더 해볼게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연습했다 생각하시고 2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저랑 만나보실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